저는 이 드라마가 특히 가족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울컥울컥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유가 나오는데요. 꼭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위로를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한국 여성 20, 30대 중에 이 드라마를 모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짬블라가 여러분, 곧 춘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긴 명절을 알차고 재밌게 보낼 수 있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은 드라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 좋은 메시지들을 담은 드라마여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드라마는 바로 런온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런온이 굉장히 재밌다고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꽤 재밌더라고요. 임시완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은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예요. 국회의원과 탑 배우의 아들이자 골프 여제의 남동생으로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와 반대로 신세경은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중학교 때 처음 간 영화관에서 안전한 기분을 느끼고 말과 말을 이어주는 자막을 의식하게 되면서 영화 번역가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다른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치유하고 성장하게 되는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대사가 담백해서 좋았어요. 특히 신세경 씨가 솔직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답답하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소녀시대 최수영 씨가 나오시는데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쿨해 보이면서 귀여운 매력이 있는 캐릭터 같았어요. 가볍게 로맨스 드라마를 보려다가 다양한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좀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대사에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는 드라마여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드라마는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건 처음에 소설로 나왔다가 인기가 많아서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예요. 처음에 사실 이 드라마의 제목을 보고 뭐야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로운 씨라서 좀 관심을 갖게 된 드라마였어요. 진짜 로운 씨는 좀 차은우님과 버금가는 진짜 조각상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터 3년차인 원진아님은 똑부러지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같은 팀 팀장과 2년 동안 비밀 연애 중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원진아님의 후배인 마케터 1년차로 판사 아버지의 아들로 바른 가치관을 배웠고 또래보다 생각이 깊은 인물로 나와요. 근데 로운이 원진아를 사랑하고 있다가 원진아가 팀장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팀장이 바람피는 것도 목격하게 되면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요. 은근히 유치하지 않은 내용 전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로운 씨가 맡은 역할이 좀 현실에서는 볼 수 없을 법할 정도로 굉장히 원진아님을 아끼고 보호를 해주거든요. 물론 모든 드라마의 내용과 인물들이 약간 비현실적인 면이 있긴 한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평범한 회사라는 배경에서 주변에 있을 법한 소재로 내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더 로운 씨의 역할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야말로 로맨스 드라마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인데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봐서 꼭 추천하려고 가져온 드라마입니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5가족이 펼치는 따뜻한 가족애와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예요. 시대적 배경이 1988년도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배경과 배우들의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등 모두 옛날 한국을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응답하라 1988은 그 시절 청춘을 보낸 그리고 지금의 청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드라마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잘 견디며 잘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특히 가족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울컥울컥했습니다. 저는 저희 친언니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보라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공부를 좀 잘 못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동생이었어서 이 드라마에서 보라가 덕선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면서 못 알아듣는 덕선이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직접 이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엄마랑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드라마 얘기도 하면서 엄마의 그 시절 지내온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좀 가족에 대한 이해도도 많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나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인데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편은 아니에요. 드라마를 켜놓고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거를 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응답하라 1988이랑 나의 아저씨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본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유가 나오는데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아이유가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유가 이성균이 재직 중인 회사에 사무보조 파견직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고 박상무에게 전달될 뇌물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이성균이 잘못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성균을 쫓아내려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아이유는 이성균을 몰래 도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유의 삶도 굉장히 바닥이라서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외도와 여러가지 이성균의 삶의 무게를 도청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연민을 느끼고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며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반대로 이성균도 아이유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지만 그녀의 과거에 공감하며 위로가 되는 말들을 건네고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성균과 아이유가 주연이지만 그 주변인들이 주는 감동과 메시지들도 정말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우울한 분위기가 있지만 좀 눈물도 흘리게 되고 먹먹한 기분도 느껴지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드라마 한 편을 다 봤을 때 오히려 힐링이 되면서 좀 마음이 따뜻한 여운이 많이 남은 드라마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로 꼽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일 정도로 굉장히 잘 봤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위로를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연애의 발견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한국 여성 20, 30대 중에 이 드라마를 모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달달하고 간지러운 연애가 아니라 20, 30대의 현실성 넘치고 공감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그냥 공감을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드라마예요. 정유미와 에릭은 20대에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예요.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서로 변했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정유미는 에릭과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새로운 남자인 성준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데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성준이 몰래 다른 여자와 선을 보는 현장에서 에릭을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선을 본 것을 알게 된 정유미는 술에 취해서 에릭 집에서 자게 되는데 그렇게 엮인 세 사람 사이에서 현실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연애 이야기를 풀어낸 드라마예요. 정유미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당돌하면서 또 이기적인 편이라서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인데 처음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이기는 연애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정유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에릭과 성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드라마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막 반전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에게 흥미는 끌 수 있지만 조금 억지스러운 내용은 전혀 없는데 지루함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드라마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연애의 모습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뜨거우면서도 평범한 연애 이야기를 통해 섬세한 감정 묘사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는 명대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 푹 빠져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그 남자의 기억법입니다. 이 드라마는 요즘 엄청 인기가 많은 여신강림에 나오는 문가영님이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앵커 김동욱과 큰 사건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라이징 스타 문가영과의 로맨스를 그리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은 김동욱에게는 전 여자친구, 문가영에게는 친한 언니인 이주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데요. 김동욱은 그 상처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데 반해 문가영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숙명을 타고난 남자의 상처 극복을 다룬 동시에 기억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드라마의 내용은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냉철하고 좀 쌀쌀맞게 대하다가 점점 여자 주인공이 좋아지게
되면서 성격도 변하고 점점 따뜻하게 변해가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가 딱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분이 좀 이 드라마도 좀 유명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예전에 공유랑 윤은혜 님이 같이 찍었던 커피 프린스 1호점에도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은 굉장히 옛날 드라마인데도 요즘 한국 여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일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예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부터 김동욱님을 알게 되고, 김동욱님의 연기가 굉장히 섬세한 게 너무 좋아서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을 좀 좋아했는데요. 특히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 100% 김동욱님에게 빠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즘 인기가 많은 드라마들과 인생 드라마들을 합쳐서 총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긴 명절 이 드라마들을 통해서 재밌고 알차게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